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빅테크가 두려워할 만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피지컬 AI로 중심이 이동할수록 자동차, 로봇과 같은 움직이는 실체와 제조 공정 데이터 가치는 희소성을 더할 것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다. 그리고 정확히 4개월 뒤 그 무기가 실체로 등장했습니다. 5월 5일 현대차그룹 산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동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KB증권은 1월 22일 리포트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128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은 2035년 연간 960만 대 규모로 예측됐고 그 안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장 점유율은 15.6%, 2035년 매출은 약 404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비상장 기업 한 곳의 몸값이 코스피 상위 대기업의 시가총액을 흔드는 수준에 다다른 겁니다. 이 흐름의 이름은 분명합니다.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그 흐름이 정확히 지금 한국 증시에 꽂히고 있습니다. 5월 4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3종목이 발표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2,851억 원, LG전자 2,672억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2,446억 원. 상위 3종목 모두 로봇 관련 기업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우선주 포함해 4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어디로 향했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5월 12일 하루에만 LG전자는 18% 폭등했습니다. 장중한 때 19만 5천 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같은 날 외국인은 LG전자 한 종목에만 124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한 종목의 외국인 순매수가 그날 외국인 전체 코스피 순매수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실 겁니다.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가? 하지만 5월 12일 종가 기준 LG전자의 PSR은 약 0.3배입니다. 글로벌 주요 로봇 기업 평균 PSR이 11.5배, 테슬라가 15.1배, 중국 유비텍 로보틱스가 13.9배, 한국 대표 로봇 완성품 기업의 PSR이 0.3배라는 건 시장이 이 회사의 로봇 사업 가치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흐름이 더 붙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은 현재 중국 기업이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산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정확히 채울 수 있는 후보가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한국 로봇 기업입니다. 즉 휴머노이드 패권 재편이라는 외부 변수가 한국 로봇주의 강한 순통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시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로봇, 피지컬 AI 관련 종목 3곳을 지금부터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들의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볼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4월 30일에 영상 올려드린 거 보이시나요? 영상에서 직접 언급하며 근거와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언급해드린 날에 구독자분들께서 진입하셨다면 며칠 만에 40%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같은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한전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직접 언급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잠깐 횡보하다가 상승 시작 초기의 자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진입하셨다면 6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고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은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많이들 수익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을 찾아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봇주는 너무 올랐다? 맞는 말입니다. 이미 1년 만에 5배, 10배 오른 종목들이 차트에 줄지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진짜 수익이 나는 곳은 가장 거칠게 폭발하는 단 하나의 주도 자리에서 터져 나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바로 로봇, 더 정확히는 피지컬 AI입니다. 왜 이 자리가 끝이 아닌지 근거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입니다.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은 2025년 225억 달러에서 2030년 643억 달러로 커집니다. 5년 만에 약 3배나 성장합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주요 산업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본격 개화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1월 22일 리포트에서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이 연간 960만 대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현대차그룹 산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128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미중 휴머노이드 패권 구도입니다. 국가 안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산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정확히 채울 수 있는 후보는 바로 한국 기업입니다. 세계 1, 2위 가전업체, 세계 3위 완성차 제조사, 그리고 제조업 강국이라는 한국의 위치가 피지컬 AI 시장에서 그대로 무기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AI는 텍스트와 이미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챗 GPT가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어도 결국 화면 속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피지컬 AI는 다릅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옮기고 용접하고 조립하고 가정에서 빨래를 개고 식기를 세척기에 넣고 매장에서 음식을 배달합니다. 화면 속에 AI가 몸을 입고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추천 섹터는 분명합니다. 바로 로봇주, 그 중에서도 피지컬 AI 관련 기업들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한국 로봇 산업은 피지컬 AI 시대의 심장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GPU가 두뇌라면, 데이터 센터가 신경망이라면 실제로 그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손과 다리, 관절, 그리고 그 손에 들리는 실행 능력 자체를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섹터입니다. 대중은 지금 단기간에 4-5배 오른 휴머노이드 테마주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그 휴머노이드가 굴러가게 만드는 부품과 솔루션, 그리고 산업용 적용 사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섹터 안에서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 3곳을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짚어드릴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대한민국 협동로봇 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 점유율 5위, 사람 옆에서 함께 일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한국 1위, 세계 5위라는 뜻입니다. 협동로봇 자체는 익숙한 분야지만 이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의 협업입니다. 4월 29일 엔비디아의 메디슨 황 수석이사가 두산 로보틱스 이노베이션 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양사는 두산 로보틱스가 개발 중인 로봇 전용 실행 소프트웨어와 엔비디아의 AI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및 학습 인프라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에이전틱 로봇 OS는 AI가 작업 환경을 분석해서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고 안전하고 정밀한 작업 수행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 협력을 바탕으로 2027년 지능형 로봇 솔루션, 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이 가는 몸체에 엔비디아라는 두뇌를 직접 이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건 단순 협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피지컬 AI의 표준 운영 체제를 한국 협동 로봇 1위 기업이 자기 라인업에 박아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기업 실제로 누구한테 팔고 있을까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52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89.7%, 영업 손실은 121억 원으로 적자는 지속됐자지만 매출 증가율이 1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 매출 성장의 핵심 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자회사 원엑시아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2025년 9월 원엑시아 지분 89.6%를 374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원엑시아는 포장과 적재 공정 자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SI 기업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두산 로보틱스는 북미 현지 유통 경로를 단축하고 턴키 납품 역량과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했습니다. 또 하나는 EU 고객사 확대와 한국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북미 법인 카파 증설과 AI 인력 채용 비용이 영업 적자로 반영되고 있지만 현금성 자산 2,112억 원으로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17.8%,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원래 자동차 부품, 전자조립, 식음료 같은 산업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 협동 로봇 위에 SI 기업들이 솔루션을 얹어서 팔아야 매출이 올라갑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원엑시아를 사들이면서 그 SI 단계를 본인이 직접 흡수했습니다. 즉 로봇만 팔던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자동화 솔루션을 직접 파는 회사로 체질이 바뀐 겁니다. 하필 왜 지금부터냐 하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5월 4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은 두산 로보틱스 주식 306만 6,790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 금액은 2,850억 9천만원.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KB증권은 메디슨 황 방문 이후 발간한 리포트에서 엔비디아 협력 로드맵의 구체화와 원엑시아 인수 효과의 본격적인 매출 반영을 핵심 모멘텀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진짜 보고 있는 건 단기 가격이 아닙니다.
2027년 지능형 로봇 솔루션 출시, 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공개라는 두 개의 일정이 못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정은 엔비디아라는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 공급자가 함께 묶인 일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자체 로드맵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협동로봇 1이라는 본업, 엔비디아라는 두뇌, 원엑시아라는 미국 채널, 그리고 휴머노이드라는 마지막 단계. 이 네 가지가 한 기업의 사업 모델 안에 동시에 깔려있는 회사는 한국 증시의 두산 로보틱스 외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기업이 외국인 순매수 1위 자리에 오른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기업은 로보티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완성품과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라면 이 기업은 그 로봇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관절 자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포지션 자체가 다릅니다. 이 회사의 핵심 무기는 다이나믹 셀이라는 액추에이터입니다. 모터와 감속기, 제어기, 통신부가 하나로 결합된 일체화된 모듈형 구동장치인데 사람으로 치면 어깨 관절, 팔꿈치, 손목에 해당합니다. LG전자 류지재철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로봇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로봇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기업이고 지분 6.6%를 직접 들고 있는 곳이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이 기업의 2대 주주이자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이 회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회사 전체 매출의 약 98%가 액추에이터 한 품목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 부품을 전 세계 70여 개국에 팔고 있는 단일 품목 강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 일개미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실외 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전면 허용된 이후 대단지 아파트와 오피스 빌딩을 중심으로 도입 대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 사업이 붙습니다. LG전자와 2025년 6월 휴머노이드 로봇 공동 연구 및 사업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바탕으로 연구용 AI 워커를 LG전자에 납품했습니다. LG전자는 이 AI 워커를 자체 휴머노이드 지원 개발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류 산업 현장 적용 사례입니다. 3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W 2026 현장에서 회사 측은 CJ 대한통운과 휴머노이드 물류 현장 상용화를 위한 피지컬 AI 기술 공동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이나믹 셀 한 품목으로 매출을 일으키던 기업이 액추에이터, 자율주행 로봇, 휴머노이드, 물류 POC라는 네 가지 축으로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실적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2026년 매출 1,000억 원 달성 전망이 증권가에서 제기될 만큼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다이와증권은 목표 주가 36만 원을 제시하면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실적 전망치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다고 평가했습니다. 1만 5천 원대였던 주가가 30만 원대까지 1년 만에 약 20배 뛰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LG전자는 5월 12일 18% 폭등했습니다. 그날 외국인 순매수 1240억 원이 LG전자 한 종목에만 몰렸습니다. 시장은 LG전자를 단순 가전회사가 아니라 로봇 완성품 사업자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LG전자가 완성품 사업의 핵심 부품으로 박아놓고 있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기업입니다. 즉 LG전자가 휴머노이드 사업에서 한 발 더 나갈 때마다 액추에이터 발주 단위가 한 단 더 커집니다. 그 발주가 커지면 이 기업의 매출은 분기 단위가 아니라 연간 단위로 다시 책정됩니다. 그리고 그 액추에이터 위에 두산 로보틱스,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같은 다른 대기업들이 동일한 부품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단일 부품, 단일 회사 구조가 표준 부품 공급처 구조로 굳어집니다. LG전자의 로봇 반격화 원년 선언, 휴머노이드 지원 상용화 일정, AI 워커 공동 연구 협약, 일개미 보도 통행 허용, 그리고 CJ 대한통운 물류 POC 이 5가지가 한 회사의 매출 구조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이 바로 이 마지막 기업입니다. 앞서 살펴본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완성품과 미국 솔루션,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 단일 품목 글로벌 표준이었다면 이 기업은 도메인 특화 산업용 로봇 자동화 솔루션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부품 내재화를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 회사는 2013년에 설립된 산업용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협동 로봇을 만들어 식음료, 머신 텐딩, 용접 같은 분야에 공급하던 회사였습니다.
교촌치킨에 치킨조리 로봇을 납품한 사례가 시장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와 묶여있는 중공업 로봇 자동화 사업입니다. 이 회사는 2024년 포스코홀딩스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같은 해 두 기업은 포항시청에서 로봇 공동연구소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사가 각각 15억 원씩 출자해 만든 공동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이 협력은 단순한 양해각서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4월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시모스 2026 현장에서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 분야 자동화 프로젝트를 통해 셀 단위 자동화에서 라인 단위 자동화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일에는 포스코 재질시험 공정의 박판 시험편 가공 로봇 자동화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회사가 직접 개발한 로봇 기반 전기 강판 시험편 절단, 이송, 마킹, 분류 시스템이 포스코 실제 공정에서 검증된 겁니다. 작업자의 개입 없이 완전 무인으로 돌아갑니다. 이송 자동화 로봇 모비는 자회사 세이프에너지의 수계 페이스트 함침 솔루션을 적용해서 대형 배터리 화재 위험까지 차단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포스코가 이 회사를 단순 협력사로 두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약 20조 원에 달하는 자동화 생산 라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20조 원의 자금이 어느 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포스코와 공동 연구소를 운영하고 100억 원 전략 투자를 받았고 30억 원 규모 로봇 자동화 성과 공유제 계약까지 체결한 이 회사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부품 내재화입니다. 이 회사는 모터, 감속기, 제어기, 비전 솔루션 같은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하고 직접 생산합니다. 설계부터 제조, 품질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표준화한 수직 일관화 체계를 갖춘 회사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자회사들에서 보완합니다. 그중 하나는 2024년 6월부터 본격 가동했는데 첫 해 매출 40억 원에 수익률 50%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90억 원으로 2배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품 내재화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타사 협동 로봇이 외산 하모닉 드라이브와 모터에 의존하는 사이 이 회사는 핵심 부품을 자체 라인에서 찍어냅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도 마진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산업용 휴머노이드 에이르입니다. 이 회사는 협동 로봇 인증을 세계 최초로 받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2026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4종의 휴머노이드 플랫폼 젠, 나미, 렉시스, 에이르를 동시에 개발 중이고 각각 연구용, 서비스용, 제조 공장용, 의료용으로 포지션이 갈립니다. 산업용 휴머노이드 렉시스는 자동차 부품 1차 벤더 SL과 함께 PCB 라우터, 물류 공정 실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료 영역에서는 에이르가 양산 부산대병원, 부산대학교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수술 보조 로봇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도 분명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종목은 이미 일부 시장 참여자가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와 2위, 1년 만에 20배, 5월 한 달간 30%대 상승, 이미 가격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히든 종목은 다릅니다. 시장이 아직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가장 큰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재평가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시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는 코스닥 시장에서 협동 로봇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구조를 뜯어보면 협동 로봇 회사가 아니라 포스코 자동화 발주의 1순위 후보이자 모터 감속기 내재화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K 휴머노이드 본진에 가깝습니다. 업종 분류와 실제 사업 구조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이 놓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1200억 원 규모로 포항 영일만 삼산단에 신공장이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연간 1200대 수준인 협동 로봇 생산 캐파를 2만 대까지 늘리는 공장입니다. 캐파가 약 16배 늘어나는 동안 포스코의 20조 자동화 발주가 본격적으로 라인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수준의 자체 제조 인프라와 포스코 검증 레퍼런스를 후발주자가 따라오려면 시간도, 자본도, 검증 레퍼런스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체질이 바뀐 겁니다. 협동 로봇 회사가 아니라 도메인 특화 산업용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 정체성이 다시 정의되고 있는 회사. 그 위에 휴머노이드 산업용 양산이 얹히면 매출 구조 자체가 한 단 더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섹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히든 종목을 바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이전부터 영상들에서 종목명들을 직접 알려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본인들의 유료방이나 구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별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히든 종목이라도 안전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조치이니까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모두 지금의 시장 변화에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히든 종목은 특히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폭발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히든 종목의 숨겨진 정보부터 진입 구간, 대응 기준까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안내는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 상세 분석 자료집까지 한 번에 묶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 숫자를 남기시면 연락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먼저 해주시고 문자로 숫자 7 보내주세요.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진짜 늦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